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 자, 우선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금 우리가 균등 분할 상환을 우리가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금이죠. 원금 플러스 이자가 원리금인데, 원리금 우리가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하죠. 자,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금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우리 약어로 CAM이라고 하죠. CAM. 자,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매월 상환 조건이 있고 매년 상환 조건 두 가지를 우리가 보는데, 이 매 기간 우리가 원금 상환액은, 자, 매 기간 갚아야 할 원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을 우리는 전체 상환 기간, 만기죠. 전체 상환 기간, 융자 기간, 저당 기간, 만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대출금이 1,200만 원이다. 자, 그런데 만기는 1년 12개월이다. 그래서 이 대출 기간은 만기가 1년이고, 이 대출금은 1,200만 원이다. 자, 연이자율은 12% 이렇게 가정을 하죠.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얼마 나오죠? 우리가 첫 번째 달에는 얼마? 우리가 100만 원이 나오죠. 두 번째 달도 우리는 1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면 마지막 12개월째도 100만 원이죠. 이렇게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원금 상환 곡선은 수평선이죠. 이렇게 100만 원으로서 똑같다. 원금 상환 곡선. 자,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수평선이다. 네, 수평선. 일정하기 때문에 수평선이고, 자, 이자는 또 매 기간마다, 자,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자율은, 자,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을 하죠.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지금 1,200만 원 아직 안 갚았죠. 1,200만 원에 이자율 몇 프로? 연이자율 10%인데 월 이자율은 12개월로 나눠줘야겠죠. 1%니까 얼마? 우리가 12만 원이 이자죠. 12만 원. 12만 원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를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더해주는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죠? 112만 원이죠. 자, 두 번째는 융자 잔고가 얼마죠? 융자 잔고가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 자, 왜냐? 원금 100만 원을 갚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달에 융자 잔고는 우리가 1,100만 원에 월 1% 곱해줬더니 11만 원. 그러면 원금 플러스 이자는 111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원금은 일정 금액씩 100만 원씩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도 일정 금액 만 원,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죠. 그래서 이자 지급 곡선은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죠. 이자 지급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우하향하는 직선.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리금 상환액. 자, 이 원리금 상환액을 보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액을 보면은 처음에 얼마죠? 처음에 112만 원, 그럼 111, 110 이렇게 점점 우리가 줄어들고 있죠. 얼마씩? 만 원씩 줄어들죠.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융자 잔고 이 미상환된 원금일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대출금이죠. 자, 대출금이고 만기가 주어졌는데 처음에는 얼마죠? 대출금인 1,200만 원, 그다음에 1,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일정 금액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또 직선이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요 우리가 내용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우리는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하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CPM이라고 하죠. 자, CPM일 때,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이자 지급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우리가 곡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달, 자, 첫 번째 달 초기에 보면은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액은 체감하고 원금 상환액은 체증합니다. 그래서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가 지났을 때 이 대출금의 약 50% 반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만기 가까이 갈수록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처음에 원금이 적어요. 그래서 처음에 원금이 적다. 자, 이렇게 초기에 보는데 이렇게 초기에 원금이 적어요. 원금이 이렇게 적게 나오죠. 자, 원금이 적을 때 이런 형태가 됐죠. 원금은 적고 미상환된 원금 이렇게 맞는데 이런 형태가 바로 CPM이죠. CPM. 자, CPM인데, 자,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우리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원리금 상환액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구해야겠죠. 이자 지급액은 우리가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에 뭐를 곱해준다? 이자율.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하죠. 자, 이자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원금을 구해야 되겠죠. 원금 상환액은 첫 번째 여기서 구한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합니다. 이 원리금 상환액은 매기간 동일하죠. 원리금 상환액. 자, 이 금액은 동일한데 이 동일한 금액에서 이자 지급액을 빼주면 원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하는 내용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PM은 처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낮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점점 이렇게 높아가는데 우리가 6년차 넘은 원리금 균등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 방식을 GPM이죠. GPM은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자, 원리금을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라고 하죠. 자,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이죠. 이 점증 상환 대출은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초기에 소득이 낮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소득이 낮은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으로서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을 GPM이죠. 자, 그래서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지급에도 못 미친다. 원리금 상환액을 20만 원 하면 이자는 100만 원이다. 못 미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차액인 80만 원을 대출금에 더해주죠. 더해준 융자잔고는 뭐보다 이 대출금보다 더 많아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죠. 부의 상환이죠. GPM은 초기에 V 상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초기에 대출금보다 융자잔고가 많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GPM입니다. GPM. 자, 그래서 대출 중간에 우리가 중도 조기 상환을 하고자 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거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가장 높은 거는 GPM이라는 걸 그림에서 볼 수 있고,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가장 높은 것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가장 낮은 건 GPM. 그리고 말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이 가장 낮은 것은 뭐죠? CAM이죠.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 위주로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에서 자주 출제하죠. 자, 그리고 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 있죠.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 매월 상환 방법인데, 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금은 만기의 전액 갚고 우리는 매 기간 이자만 갚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대출금은 똑같으니까 이자는 이렇게 똑같죠. 수평선,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입니다. 왜? 대출금이 동일하다 보니까 이 대출금의 이자율을 곱한 이자는 똑같다. 왜?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고정금리 대출인데,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우리는 금융기관 사이에 약정한 금리가 우리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관계없이 만기까지 그대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자, 이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높았다. 자, 대출 이자율보다 높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차입자는 이익을 얻게 되죠.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이익이 얻겠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는 손해를 보겠죠. 이때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우리가 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대출 이자율보다 낮았다. 이때는 대출자는 이익을 얻겠고 차입자는 손해를 보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차입자는 손해를 보잖아요.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는데, 이 조기 상환할 때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야겠죠. 이 재금융을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리파이낸싱을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대환. 27회 시험에는 또 대환으로 출제했었죠. 재금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기 상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또 대출 시점에서 자,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 자,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고정 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을 보면은 고정금리 대출이 더 높아요. 자,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이 낮은 이유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을 보면은 자,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대출이죠. 따라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건데, 이 가산금리는 우리가 차입자의 신용도죠. 은행에 대한 연체, 거래 실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또는 위험, 가중금리죠.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고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로 할 뿐 대출 중간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출 중간에 변하는 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이 금리가 변하는데, 양도성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이 되겠죠. 또 코픽스,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죠. 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을 낸 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코픽스라고 하는데, 이 코픽스 금리죠. 이자율 조정 주기는 6개월, 1년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고 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CD 금리는 매일매일 발표하지만은 코픽스 금리는 한 달에 한 번 15일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CD 금리가 상승하고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여기서 CD 금리가 하락하고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금리는 하락합니다. 이 기준금리가 시장 상황에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 조정 주기.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우리는 차입자와 대출자를 보게 되면은,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우리는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